저는 한 5년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순 자산을 좀 많이 성공적으로 불릴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이제 책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구, 숲, 나무, 나뭇잎,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다는 뜻인데, 일단 지구라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봅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경제 지표가, 제가 보는 경제 지표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10가지 정도를 이제 매달 체크를 하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 방향인지, 매우 안 좋아졌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시기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이고, 그 다음에 숲을 보는데, 숲은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들을 위주로 보고요. 기준도 다 있습니다.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급의 도시들 플러스, 그다음에 인구수가 최소 30만 이상 도시들만 보고, 30에서 100만 사이는 무조건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들만 이제 추려내고, 광역시급이나 좀 규모가 큰 데는 좀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도시들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수요는 그런 인구수 위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급은 공급 물량, 분양 예정 물량이죠. 분양 예정 물량이 앞으로 3년, 미래 이제 3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될 물량을 우리가 청약도 먼저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3년치 물량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을 보고 이제 숲을 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실제로 3년을 미리,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놨다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해놨다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한다면, 그게 이제 몇 년 사이클이 되거든요. 주택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숲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나뭇잎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숲 나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높은 순서대로 가장 중요하고, 지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숲, 그 다음에 나무. 나뭇잎은 사실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그냥 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뭇잎을 볼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좀 더 좋은, 좀 더 수요가 많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은 학군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로 학군을 보고, 학군이 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어도 학군이 좋은 곳, 이 아파트 실거래가 그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가시면 학군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이런 식으로 어디가 더 학군이 좋은지,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도 나오고 특목고 진학률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추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전세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전세가를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매매가는 거의 이제 안 올랐거나 조금 올랐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 급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 이렇게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제 많이 붙는 경우, 이렇게 급속도로. 그렇죠? 매매보다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을 때, 이제 그런 그래프를 많이, 이 화면에 보이는 매매보다 전세가 확 올라서 이제 매매와 전세가 붙는 이 그래프를 많이 찾습니다. 똑같은 단지를 찾더라도. 근데 이런 단지들은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귀하고, 아까 학군이 좋던 그 지역들이 특히 그런데, 학군이 좋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매도 수요가 있지만 전세도 이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고, 전세 매물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문구긴 한데, 전월세 매물 제로를 찾아라. 이 뜻은 전세와 월세 매물이 거의 없는 단지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세를 놓거나 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높게, 월세도 높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요가 큰 단지다 보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뭇잎 같은 경우는 이런 꿀팁들이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뭐 또 비수기와 성수기,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날씨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똑같습니다. 날씨 좋을 때 봄, 가을에는 성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름, 겨울에는 비수기입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도. 그래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비수기 때 매수하시고 성수기 때 매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세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이제 비수기 때 엄청 더울 때 아니면 엄청 추울 때 이때 매수를 하셔서 전세를 놓는 거를 봄이나 가을에, 보통 학기가 시작할 때 아니면 매도를 할 때 봄, 가을, 봄에 벚꽃이 확 폈을 때, 그 다음에 가을에 뭐 단풍이 멋있게 들고 날씨가 선선할 때, 그렇게 하면 사람의 심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 아파트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매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수기, 성수기를 역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대수가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세대수 많은 단지로, 그 다음에 시세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대형 평수가 주변에 같은 단지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주변에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소형만 너무 모여 있으면 그 가두리 안에 갇힐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대형이 먼저 이제 치고 가면 그 대형 평수를 따라서 중형, 소형 이렇게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셀프 인테리어는 요즘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서 뭐 이케아나 이런 데 가면 막 부엌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세를 놓기 전에 따로따로 뭐 화장실 따로, 부엌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내가 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거의 반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탈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거의 반 정도 디스카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투자할 때 내가 처음부터 그 돈을 다 벌어서 이 가격을 내고, 물론 과거에 샀지만 그때도 비싸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부담이 됐었고, 이 돈을 다 벌어서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대출을 일으키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고, 아무리 그 좋은 뭐 실리콘밸리 회사를 다닌다 해도, 제 주변에도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세금으로 나가고 월세로 나가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통해서 꼭 투자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실거주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미리 사놓을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우리 매매랑 전세 가격의 그 차액만큼만, 그 투자금 일부만 있으면 미리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돈을 또 모으거나 또 아니면 투자를 또 잘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해놓으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고 막 하고 있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될 거는,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꾸준한 2%, 최소 2.5% 정도는 계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를 그러니까 그 정도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주택 한 채, 실거주 한 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굴곡은 있겠죠. 굴곡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디플레이션 시대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어도 한 채, 실거주 한 채는 최대한 빨리 내가 가능한 수준 내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겠죠. 가장 저평가된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많이 찾아서 공부하시고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올인해서 꼭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